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원인이 그 결과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며 어떤 대상이나 작용은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 최초의 순간에 자신의 산출적 성질, productive quality를 발휘하여 자신과 완전히 공시적인 다른 대상이나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험하는 것이 이 견해와 모순으로 여겨지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일종의 추정이나 추론에 의해 우선의 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다른 것을 산출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하는 대상은 자신의 독자적 원인, soul cause이 아니라 그 대상을 그것의 정적 상태에서 밀쳐내어서 그 대상이 은밀하게 지닌 원동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다른 어떤 원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자연 철학과 도덕 철학 모두에서 확립된 공리이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그 결과와 완전히 공시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리에 따라서 그 원인과 결과라는 독자적 원인이나 결과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원인과 결과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단 한순간 그 작용을 지체하여 그것이 작용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작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것은 타당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의 귀결은 우리가 세계에서 관찰하는 원인들의 계기를 파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실제로 시간의 완전한 소멸이다. 어떤 원인이 결과와 공시적이며 이 결과는 결과의 결과와 공시적이라는 것이 계속된다면 계기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대상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시간과 장소의 점들이 모두 그 자체에서는 대등하다고 주장한다. 어떤 시간과 장소 고유의 것이면서 또 그 시간과 장소 등에 의해서 존재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어떤 원인이 없다면 그 대상은 영원히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대상이 존재하는 실마리를 결정할 만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은 결코 존재를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원인도 없이 확정된 시간과 장소를 가정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라는 같은 방식 안에서 결정된 존재를 가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이 주제에서 제기된 최초의 물음은 언제나 대상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이며 그 다음 물음은 그 대상이 언제, 어디서 존재를 시작하는가이다. 전자의 경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불합리하다면 후자의 경우에도 그래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 그 불합리성은 증거가 없어서 명료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에도 그 불합리성은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를 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결코 후자를 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는 없다. 이 물음들은 모두 같은 집안 위에 있으며 같은 추론에 의해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원인을 결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를 산출한다. 즉, 그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원인을 갖는다. 이 추론은 분명히 석연치 않다. 우리는 원인을 부정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부정하는 것, 즉 틀림없이 대상 자체로 간주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명백한 모순이다. 어떤 것이 원인 없이 산출되는 것, 즉 내 나름대로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인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곧 그것 고유의 원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외부의 원인들을 모두 배제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은 창조된 사물 자체까지도 강력히 배제한다. 어떤 원인도 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그 대상의 자기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은 다른 것의 원인 없이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만 어떤 산출적 원리를 배제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어떤 원인도 없이 산출된 것은 무엇이든 모두 무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원인도 없이 산출된 것의 원인은 무이다. 그런데 무는 원인일 수도 어떤 것일 수도 없다. 동일한 직관에 의해서 우리는 무가 두 직각과 대등하지 않고 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무가 원인일 수 없다는 것을 지각하고 마침내 모든 대상들이 저마다 그 존재의 실제적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지각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원인들을 배제했을 때
우리는 실제로 그 원인들을 배제하며 문화 대상 자체를 존재의 원인으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가정들의 불합리성에서는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논변도 이끌어낼 수 없다. 만물이 원인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원인을 배제했을 때 대상 자체나 물을 원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모든 사물이 각각 원인을 가져야 하는가이다. 따라서 타당하게 추론해 본다면 모든 사물이 각각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결코 승인될 수 없다. 원인은 결과라는 바로 그 관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각각 하나의 원인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박하다. 모든 결과는 각각 필연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전제한다. 결과는 원인이 상관하는 관계항, 렐러티브 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모든 존재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모든 남편들은 아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남성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문제의 실상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대상들이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케사르가 3월 보름날 원로원 안에서 피살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 사건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역사가들의 일치된 증언에 의해 그 사실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인물들이나 문자들이 우리의 기억이나 감각에 현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관념이 관행적으로 지시하는 인물들을 기억한다. 이 관념들은 그 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그 체험으로부터 직접 그 관념을 받아들인 사람의 정신에 있거나 또는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고 구경했던 사람을 만날 때까지 뚜렷한 단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증언과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을 거친 증언으로부터 그런 관념이 유래한다. 이와 같은 연쇄적 추론이나 원인과 결과의 연쇄적 연관은 무엇보다도 관찰되거나 기억된 인물이나 문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추론이 기억이나 감각 어느 한쪽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그 추론 전체가 망상이며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마 이 경우에 연쇄적 결합의 모든 고리는 각각 다른 것과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추론의 한쪽 끝에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념이나 명증성도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은 모든 가설적 논변 또는 가정에 의존하는 추론의 사례이다. 이 논변이나 추론에는 실제적 존재에 현존하는 인상도 없고 신념도 없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대상들이 존재했던 사례들을 자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대상들 하나하나가 언제나 그 종류에 수반되며 그 종류들에 대해 인접과 객이라는 규칙적 질서로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불꽃이라고 일컫는 종류의 대상을 보았던 것과 우리가 뜨거움이라고 일컫는 종류의 감각을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사례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대상과 감각의 일정한 결함을 정신에 불러온다. 더 이상의 절차 없이도 우리는 불꽃을 원인, 뜨거움을 결과라고 부르며 불꽃의 존재에서 뜨거움의 존재를 추정한다. 인간의 인식을 지식과 개연성으로 나누고 지식을 관념에 비교해서 발생하는 명증성이라고 정의하는 철학자들은 당연히 원인이나 결과에서 유래하는 논변을 모두 개연성이라는 일반 수로로 파악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용어를 자신이 원하는 의미로 자유롭게 사용하며 이에 따라 이 논고의 앞부분에서 내가 이 표현 방식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일상 논문에서 우리는 확실히 인과성에서 비롯되는 많은 논변들이 개연성을 넘어서고 있으며 명증성의 탁월한 종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기꺼이 긍정한다. 내일 태양이 뜰 것이다. 또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등의 사실에 대해 우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확증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개연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길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단어의 일상적 의미를 동시에 보존하며 명증성의 여러 정도를 구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식을 지식과 실증 그리고 개연성에서 유래하는 세 종류로 구별해 두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 같다. 내가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관념들의 비교에서 발생하는 확증을 가리킨다. 실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부터 유래하면서 의심이나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논변이다.
개연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명증성이다. 우연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으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우연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인과의 영향과 반대이다. 상상력이 우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의 존재를 생각하든 아니면 그것의 비존재를 생각하든 간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연의 본질이다. 우연은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는 사유의 결정을 파괴할 뿐이며 정신을 무차별이라는 원상태로 방치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념은 경험에서 유래하는데 경험은 우리에게 항상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어떤 대상들을 제시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념은 그 대상들을 인과관계에서 바라보는 습관을 산출하므로 현저한 왜곡이 없다면 우리가 그 대상들을 다른 관계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원인은 사유를 위한 방향을 투사하며 우리가 개별적 대상을 개별적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어느 정도 강요한다. 우연은 이와 같은 사유의 결정을 파괴할 뿐이며 정신을 무차별이라는 원상태로 방치한다. 원인이 없어지면 정신은 곧 무차별로 복구하게 된다. 우연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으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우연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인과의 영향과 반대이다. 상상력이 우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의 존재를 생각하든 아니면 그것의 비존재를 생각하든 간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연의 본질이다. 원인은 사유를 위한 방향을 투사하며 우리가 개별적 대상을 개별적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어느 정도 강요한다. 우연은 이와 같은 사유의 결정을 파괴할 뿐이며 정신을 무차별이라는 원상태로 방치한다. 원인이 없어지면 정신은 곧 무차별로 복구하게 된다. 완전한 무차별이 우연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보다 많은 수의 대등한 우연이 결합된 형태를 제외하면 다른 것보다 우세한 우연은 있을 수 없다. 하나의 우연이 다른 어떤 방식에 따라 다른 우연보다 우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한다면 동시에 우연의 우세함을 부여하고 다른 측면보다는 바로 그 측면에서 사건을 결정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도 긍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원인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가 앞서 확정했던 우연의 가정을 파괴해야 한다. 완전하고 전체적인 무차별은 우연에 대해서 본질적이며 전체적인 무차별이 그 자체에서 다른 것보다 우세하거나 열세일 수 없다. 이 진리는 나의 체계 특유의 것이 아니라 우연을 산정하는 체계마다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록 우연과 인과는 전혀 상반되지만 우연들 사이에 혼합되어 있는 원인들과 어떤 개별적인 것들에게 결합된 필연성을 가정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의 전체적인 무차별성 때문에 한 주사위 놀이가 다른 주사위 놀이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우연들의 조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연을 제한하는 것이 없다면 가장 터무니없는 공상이 형성할 수 있는 견해들도 저마다 대등한 지반 위에 있다. 또 하나의 주사위 놀이가 다른 주사위 놀이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사위를 떨어뜨리고 주사위가 떨어질 때 그 형태를 유지해주며 주사위가 어느 면으로 놓일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등의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사위 놀이의 법칙들에 관해 전혀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인들이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도 모두 무차별적으로 우연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우연의 우세한 조합이라는 의견에 쉽게 도달한다. 내면이 일정한 수의 눈으로 표시되고 두 면은 다르게 표시된 주사위는 우리에게 우세함에 관해 분명하고 쉬운 사례를 제공해준다. 여기서 정신은 원인에 의해서 사건들의 정확한 수와 성질에 한정되며 동시에 어떤 특정 사건을 선택하도록 결정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 단계로 진행했던 추론들, 즉 우연은 원인의 부정일 뿐이며 정신의 전체적인 무차별을 낳고 어떤 원인의 부정이나 전체적인 무차별은 다른 부정이나 무차별보다 우세할 수도 열세일 수도 없으며 또 어떤 추론의 기초가 되려면 우연들 사이에는 원인의 혼합물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추론들에 이르면 다음으로 우리는 우연의 우세한 조합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그 조합이 우리의 판단과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원인에서 발생하는 신념에 관해 조사하면서 활용했던 논의를 모두 되풀이해서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수적으로 우세한 우연들이 논증이나 개연성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우리가 단순히 관념들만을 비교한다면 결코 이 사실들에서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수적으로 우세한 우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어떤 확실성을 가정하는 것은 우연들의 상반성 그리고 우연들의 완전한 대등성과 무차별성에 관해 우리가 확정했던 것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우연들의 상반성에서 그 사건이 기우는 쪽을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이 수적으로 열세인 우연들이 있는 쪽보다는 우세한 우연들이 있는 쪽에 있으리라는 것이 더 가망성이 있고 개연적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여기서 가망성과 개연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아야 하겠다. 우연의 가망성과 개연성은 대등한 우연들의 수적인 우세이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건은 열세인 쪽보다는 우세인 쪽으로 기울 것 같다고 말할 때 우연의 수적 우세가 있는 곳에 실제로 우세가 있으며 우연의 수적 열세가 있는 곳에 실제로 열세가 있다는 것 등을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둘은 동일한 명제들이며 전혀 대수롭지 않다. 대등한 우연의 수적 우세가 어떻게 해서 정신에 작용하며 신념이나 동의를 산출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논증이나 개연성에서 비롯되는 어떤 논변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주사위 한 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사위의 형태는 내면이 하나의 숫자 또는 같은 수의 눈으로 표시되고 두 면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또 그가 그 주사위를 던져 넣기로 되어 있는 상자 안에 그것을 집어넣었다고 가정해보자. 분명히 그는 전자의 수가 후자의 수보다 더 개연적이라고 결론 내려야 하며 면의 수가 가장 많은 쪽에 쓰인 수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상반되는 우연들의 수에 비례하여 망설이고 의심을 품으면서도 이것이 최선의 상태라고 어느 정도 믿고 있다. 상반되는 이 우연들이 감소하고 우세함이 다른 면에서 증대됨에 따라 그 신념도 새로운 정도의 견실성과 확증을 획득한다. 이 신념은 우리 앞에 단순하고 한정된 대상에 미치는 정신의 작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신념의 본성은 더욱 쉽게 발견되고 설명될 것이다. 오성의 아주 기묘한 작용들 가운데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 단지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주사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 무게, 견실성, 육면체의 형태 등과 같은 원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주사위가 떨어지는 것을 결정하며 떨어지는 중에도 그 형태를 유지해주고 그 면들 가운데 한 면이 위쪽으로 향하게 놓이도록 결정한다. 정신은 습관에 의해 어떤 원인들에서 결과로 옮겨가도록 결정되어 있으며 원인이 나타났을 때 정신이 결과의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사례에서 그 두 관념들의 항상적 결부는 정신으로 하여금 언제나 원인과 결과의 관념들을 사유해서 결부시키도록 할 뿐더러 그 하나의 존재를 바로 이 존재가 언제나 수반되었던 것의 존재로부터 추정하도록 하는 습관을 정신 안에 산출한다. 정신이 이 상자가 그 주사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 정신은 격정에 휩싸이지 않고는 그 주사위를 허공에 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 정신은 당연히 그 주사위를 탁자 위에 두고 주사위가 한 면을 위로 하여 놓인 것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에 관해 산정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혼합된 원인들의 결과이다. 주사위가 필연적으로 떨어지도록 결정되어 있고 또 주사위 면들 가운데 하나는 위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면을 확정하는 것은 전혀 없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이와 같은 우연의 본성과 본질이 원인의 부정이며 우연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이러한 사건들 사이에 정신을 완전히 무차별적인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다. 따라서 주사위가 떨어져서 원인에 의해 위로 향하도록 놓이는 한 면이 결정될 때 우연은 이 모든 면들을 대등하게 나타내며 우리가 그 면들 각각을 번갈아가며 개연적이고 가능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한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라는 원인에서 6면 가운데 한 면이 위로 향하게 놓이는 결과로 상상력이 옮겨가면서 도중에 멈추어 서거나 다른 어떤 관념을 형성하는 것 등에 대해 일종의 불가능성을 느낀다. 그러나 이 6면들은 모두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사위가 둘 이상의 면을 동시에 윗면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이 원리가 지시하는 바는 우리가 그 6면이 동시에 윗면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그 원리가 전력을 다해 우리에게 특정한 면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에 그 면은 확실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그 6면들에 대해 힘을 대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사위의 6면 전체를 지시한다.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주사위의 면들 가운데 어떤 면이 윗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주사위를 던진 데서 유래하는 결과임은 틀림없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사위의 면들을 모두 일별한다. 사유의 결정은 모든 면들에 대해 공통적이다. 나머지 면들과 적합한 비율을 갖는 것보다 더 많은 몫이 특정한 면의 몫으로 떨어질 만큼 큰 힘은 없다. 혼합된 우연들에 의해 근원적 충격과 마침내는 원인에서 발생한 사유의 생동성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조각조각 나누어져 분열된다. 각 면들에 동일한 숫자가 새겨져 있으면 각 면들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력은 공조해야 하며 분할된 충격들을 수자의 심상 또는 관념으로 합일해야 한다. 단지 어떤 면이 위로 나타나는지가 문제라면 각 면들은 완전히 대등하며 어떤 면도 결코 다른 면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문제가 수자에 관한 것이므로 똑같은 수자가 하나 이상의 면에서 나타나므로 모든 면들에 속하는 그 충격은 하나의 수자로 재합일되며 합일에 의해 더 강력하고 힘차게 된다. 현재의 경우에 4면에 같은 수자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2면에는 다른 수자가 새겨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자의 충격은 후자의 충격보다 우세하다. 그러나 그 사건들은 상반된 것이므로 그 두 수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그 충격도 상반된 것이 되고 열세인 충격의 힘이 작용하는 한 그것은 우세한 충격을 무력화시킨다. 이 관념의 생동성은 항상 전이하려는 충격 또는 그 성향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앞의 학설에 따라 신념은 관념의 생동성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설명되는 개연성의 종류는 순서상 앞에 있으며 어떤 온전한 증거가 존재할 수 있기 전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나이가 된 사람은 누구든 더 이상 개연성에 정통할 수 없다. 실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최첨단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의 개별적 사건들에 대해 불완전한 경험만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그 불완전한 경험은 자연히 불완전한 습관과 불완전한 전이만 낳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인과 결과의 연관에 관하여 또 다르게 관찰한 정신은 그 관찰로부터 자신의 추론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하나의 단일 실험이 충분히 준비되고 검토되었을 때 정신은 그 추론에 의해 그 실험에 입각하여 논변을 확정한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어떤 대상에 계기하는 것으로 발견한 것이 언제나 그 대상에 계기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이 공리가 언제나 확실한 것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실험 횟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공리와 상반되는 사례와 자주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개연성의 두 번째 종류를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종류의 개연성에서 우리 경험과 관찰의 상반성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